어느 의사의 솔직한 건강검진 안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장면은 의사의 진료실. 의사는 열정과 진심 어린 염려가 뒤섞인 표정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여 말하고 있다. 부드러운 배경음악이 희미하게 들리다 사라진다. 그래서 무슨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제가 정말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건강검진 패키지 목록을 들고 와서는 완전히 압도된 표정으로 묻곤 하죠. 너무나 당연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선택지 앞에서 도대체 무엇이 자신에게 맞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제 대답은 항상 제가 소중히 여기는 한 가지 원칙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제가 드리는 모든 추천의 기준이 되는 원칙이죠. 저는 간단하고 정확하면서 불필요한 방사선 비폭이 없는 검사만 추천합니다. 왜냐고요? 그냥 장기적으로 볼 때 그것이 진정으로 돈을 아끼는 길이고 더 중요하게는 길고 건강한 삶에 투자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검사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한 가지 근본적인 오해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속고 있는 건강검진의 진실. 그것은 건강검진이 아니라 질병검진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두죠. 여러분 대부분이 받고 있는 일반적인 건강검진은 사실 여러분의 건강을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질병검진밖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몸이 얼마나 활기차고 기능적으로 뛰어난지를 보는 게 아니라 신체 어딘가가 마침내 망가졌는지를 기다렸다가 확인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구조적인 손상을 찾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흔히 이런 상상을 합니다. 간암 환자라면 틀림없이 피검사 결과가 엉망이고 간 수치가 하늘로 치솟아 있을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초기 간암 환자들은 간 기능 검사가 완벽하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간이 이만하다고 칩시다. 암은 아주 작은 점, 아마 이 정도 크기일 겁니다. 간의 나머지 부분, 즉 대부분은 건강하고 정상적인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그럼 간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건강한 세포들이 보상작용을 하니까요. 피검사 결과는 그 수많은 건강한 세포들의 활동을 반영할 뿐입니다. 하지만 암은 조용히 계속 자라납니다. 어느덧 간의 70%를 잠식했다고 해보죠. 이제 건강한 간세포는 30%밖에 남지 않았고 이들이 100%의 일을 해내야 합니다.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피검사 수치가 마침내 오르기 시작하는 건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되면 여러분은 단순히 건강 문제를 마주한 게 아니라 이미 진행된 간 질환, 강형화 혹은 말기암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검진 결과가 나오고 의사가 축하합니다. 아직 간은 망가지지 않았네요. 라고 말할 때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 간이 건강한가요? 바로 오늘도 그런 분이 오셨습니다. 평생을 건강하게 사는데 헌신해 온 한 어르신이었죠. 독실할 정도로 운동하고 식단을 관리하며 모든 걸 제대로 해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폐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피검사 결과는 어땠을까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있었죠.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에 충격을 받지만 저는 아닙니다. 완벽한 피검사 결과를 가지고도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몸 상태가 완벽하게 느껴져도 질병의 문턱에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정상 범위라는 신화, 이것이 바로 다음 문제로 이어집니다. 바로 여러분의 결과지에 적힌 참고치 또는 정상 범위라는 작은 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 솔직히 말해 일부 의료인들까지도 이 범위를 절대적인 진리처럼 여깁니다. 당신의 수치가 그 두 골대 사이에 들어가기만 하면 당신은 건강하다는 진단을 받죠. 전부 괜찮습니다. 아주 건강하시네요. 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그 범위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제발 집에 가셔서 마지막 피검사 결과지를 한번 보세요. 거기엔 건강 범위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다. 참고치, 레퍼런스 레인지 범위라고 쓰여 있죠.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검사, 예를 들어 혈액 속 특정 단백질 농도에 대한 기준치를 설정해야 할 때 표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보통 건강검진센터에서 30만 명 정도의 거대한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그래프에 표시합니다. 그러면 전형적인 종 모양의 정규분포 곡선이 나오죠? 참고치란 바로 그 곡선의 가운데 95%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범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럼 바로 양쪽 극단에 있는 2.5%씩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미 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거나 시스템이 심각하게 고장난 상태인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특히 우리나라처럼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가진 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시스템은 당신이 그 중간 95% 안에 속해 있으면 일반적으로 보험 적용을 받는 추가 검사나 치료 대상이 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분류되려면 그 범위 밖으로 벗어나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선을 넘었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용수철에 비유해 볼까요? 용수철을 약간만 늘리면 조심스럽게 다룰 경우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옵니다. 하지만 너무 세게 잡아당겨 한계를 넘어서면 영구적으로 변형되고 맙니다. 다시는 예전 같을 수 없죠. 당뇨병이 완벽한 예입니다. 공복 혈당의 공식적인 정상 기준은 100 미만입니다. 만약 당신의 결과가 계속해서 98, 99, 98 이렇게 맴돌고 있다고 해봅시다. 기술적으로 당신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기능적으로 당신의 몸은 그 수치가 선을 넘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때가 진정한 의미의 개입, 즉 선제적인 치료가 시작되어야 할 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스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런 말을 듣게 되죠. 좀 높네요. 식단 조절하시고 조심하세요. 당뇨 전 단계이니 내년에 다시 뵙죠. 그리고 1년 후 당신의 수치는 110이 됩니다. 갑자기 모든 게 긴급 상황으로 바뀌죠. 어이쿠, 이제 문제가 생겼네요. 환자십니다. 여기 처방전입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서 진정으로 건강했던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기란 지극히 어렵습니다. 용수철을 너무 세게 잡아당긴 거죠. 이것이 제가 기본적인 국가 건강검진을 볼 때마다 답답함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검사 항목 목록을 보면서 생각하죠. 어차피 피를 뽑는 김에 왜 조금 더 하지 못할까? 저는 솔직히 환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5만 원 정도만 추가해서라도 몇 가지 중요한 검사를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 검사 항목은 너무나도 적습니다. 간 수치 2-3개, 단백질 수치, 백혈구 수치 정도만 보고 콜레스테롤은 포함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심지어 요즘 병원에는 한 번에 10개나 15개 이상의 검사를 처방하지 말라는 지침까지 내려왔습니다. 정말 답답한 노릇이죠. 대학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으면 보통 혈액 검사와 화학검사를 위해 큰 시험관 2개를 뽑고 수십 가지 검사를 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이러니를 알려드릴까요? 가장 제한적인 검사를 하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크고 명망 높은 대학병원들입니다. 그들은 건강보험 지침을 칼같이 지키니까요. 만성 간염으로 몇 년째 유명 대학병원에 다니며 6개월마다 피검사와 초음파를 받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상당수는 평생 제대로 된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왜 안 했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유명한 교수님이 6개월마다 모든 걸 다 확인해 주시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그 의사 선생님은 오직 당신의 간만 보고 있는 겁니다. 갑상선이나 신장, 다른 어떤 것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자랑스럽게 작년에 최고 병원에서 200만 원짜리 종합검진 싹 받고 깨끗하다고 했어요. 라고 말하면 저는 그게 진짜 무슨 의미인지 부드럽게 설명해 줘야 합니다. 그건 당신의 몸이 티 없이 깨끗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단지 병원에서 정한 검사 목록. 가령 100만 원짜리 패키지라면 한국인에게 흔한 질병 10개, 200만 원짜리라면 30개에 대해 당신을 참고치 밖으로 밀어낼 만한 구조적 손상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 보고서는 당신은 건강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이 망가졌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직은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건강검진을 받을 때 진짜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간청하는 이유입니다. 망가진 부품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당신의 몸이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세요. 일부 피해야 할 검사, 비싸고 불필요한 덫. 건강한 사람에게는 거의 이득이 없으면서 상당한 단점을 동반하는 인기 있고 값비싼 검사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들을 저효율 고비용의 덫이라고 부릅니다. 이를 전신, PET, CT, PET-CT. 스캔 이것은 제가 일반 검진 목적으로는 피하라고 말씀드리는 첫 번째 검사입니다. 마케팅은 정말 화려하죠. 가장 진보된 기술로 온몸을 스캔하여 어디든 숨어있는 암을 찾아내세요. 지금 사람들은 100만 원이 넘는 비싼 가격표를 보고는 최고일 거라고 단정합니다. 이것은 검진 목적으로는 지극히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첫째, 방사선 피폭량이 어마어마합니다.
CT 스캔이 필요한 암 환자들조차 보통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찍습니다. 한 번의 스캔이 즉각적인 해를 끼치지는 않겠지만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야 할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입니다. 둘째,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초기 검진에 있어서 가장 부정확한 검사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당신은 방사성 포도당 설탕이 든 주사를 맞습니다. 암세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활동적이고 굶주려 있어서 정상 세포보다 훨씬 많은 포도당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웁니다. CT 스캐너는 이 방사성 포도당이 어디에 집중되었는지를 감지하죠. 문제는 임세포만이 대사활동이 활발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만성염증 역시 엄청난 에너지 소모원입니다. 그래서 스캔 결과 목에 핫스팟, 헛스팟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모감일까요? 아니면 그냥 식도염일까요? 후두염일까요? 목 디스크 문제일까요? PET 스캔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무언가가 거기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만 알려줄 뿐입니다. 그래서 3차원적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항상 CT 스캔과 함께 시행되는 것 PET-CT입니다. 저 핫스팟은 식도의 위치에 있구나. 이제 의심스러운 활동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았지만 여전히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결국 그게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또 다른 검사 표적 CT, MRI 또는 조직 검사가 필요합니다. PET-CT는 그저 아주 비싸고 방사선 비폭량이 많은 첫 번째 탐색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검사는 대체 언제 유용할까요? 주된 용도는 이미 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수술 후 암이 림프절이나 다른 장기로 전이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온몸을 스캔할 때 사용됩니다. 그런 맥락에서는 값을 매길 수 없이 귀중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숨어있는 암을 찾으려는 건강한 사람에게는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도구 선택입니다. 돈 낭비이자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일 뿐입니다. 불필요한 CT 스캔, 척추, 복부, 심장. CT 스캔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검진 목적으로 받기에는 좋지 않습니다. 척추 CT, 요즘 허리랑 어깨가 좀 뻐근하니까 검진 받는 김에 척추 CT도 추가해볼까? 이것은 낭비입니다. 통증이 있다면 정형외과 전문의를 찾아가세요. 의사가 CT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처방할 것이고 그때는 보험 적용도 됩니다. 검진 패키지에 추가해서 받는 것은 100% 본인 부담이며 임상적 맥락 없이는 유용한 정보를 거의 제공하지 않습니다. 복부 CT는 조영제 혈관에 주입하는 염료를 사용해야만 진정으로 유용합니다. 조영제 없이는 모든 것이 그저 검은 그림자처럼 보여서 뭐가 뭔지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영제를 사용한 CT는 사용하지 않은 CT보다 방사선 피폭량이 약 2배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정말로 필요하지 않다면 왜 그런 위험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려 하시나요? 더 나은 첫 단계는 초음파입니다. 만약 초음파에서 신장에 의심스러운 혹이 발견되었고 양성인지 악성인지 구별이 안 된다면 그때 표적 CT 스캔을 하는 것이 논리적인 다음 단계입니다. 관상동맥, 심장, CT. 이 검사는 특히 방사선 피폭량이 높아서 약 18mS에 달합니다. 만약 당신이 젊고 혈압이 정상이며 심전도도 건강하다면 이 검사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고혈압, 가족력, 심전도 이상과 같은 위험 요인이 있다면 심장에 부하를 주는 운동 부하 검사 트레드밀 검사나 심장 초음파, 심초음파로 심장 기능과 판막을 확인하는 것이 더 낫고 안전한 첫 단계입니다. 관상동맥 CT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명확한 적응증이 있는 환자들을 위해 남겨두어야 하며 보통 심장내과 의사가 처방합니다. 3. 건강한 사람을 위한 뇌 MRI. 이것 역시 안심되는 것처럼 들리지만 검진 목적으로는 대체로 무의미한 또 다른 검사입니다. 뇌 MRI는 뇌종양, 뇌졸중, 뇌출혈 같은 것을 찾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거의 예외 없이 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합니다. 극심한 두통, 어지럼증, 감각마비, 시야 변화 등이 그것이죠. 만약 그런 증상이 있다면 즉시 신경과 의사를 찾아가야 하며 의사는 보험 적용이 되는 MRI나 CT를 처방할 것입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다면 종양을 발견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극히 낮습니다. 왜 값비싼 검사로 그것을 굳이 찾아 나서려 하시나요? 여러분, 반드시 받아야 할 검사, 진정한 투자.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차례입니다. 당신의 시간과 돈을 쓰기로 마음먹었다면 바로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들이 바로 고효율, 저위험 검사들입니다.
늘 초음파, 초음파 또 초음파입니다. 이것이 저의 첫 번째 추천 항목입니다. 제가 가장 신뢰하는 도구죠. 왜냐고요? 이건 방사선이 아닌 음파를 사용합니다. 완전히 안전하고 비침습적이며 우리 몸속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줍니다. 저는 제 환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냥 1년에 한 번씩 여기저기 다 초음파를 받아보세요. 목, 갑상선을 확인합니다. 유방,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복부, 이곳은 그야말로 노다지 골미내입니다. 간, 쓸개, 췌장, 비장, 신장까지 볼 수 있습니다. 골반, 남성의 경우 전립선 초음파를 봅니다. 40세 전후부터는 작은 결절이나 낭종 무록이 발견되는 것이 매우 흔합니다. 대부분은 양성암이 아니지만 그것들을 발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경고 신호가 됩니다. 건강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양성 혹들이 혹시라도 나쁜 것으로 변하지 않도록 예방하라는 강력한 알림인 셈이죠. 이민선 내시경, 위안대장. 위장관을 직접 카메라로 들여다보는 것만큼 정확한 검사는 없습니다. 대장 내시경, 이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전 세계에서 대장암 발병률 1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암의 씨앗은 바로 용종 폴립입니다. 우리가 내시경 중에 용종을 발견하고 제거하기만 하면 암이 생기는 것 자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국가검진에서 제공하는 간단한 대변 검사, 분변 잠혈 검사에 의존하지 마세요. 대변에서 피가 나올 정도면 이미 암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자비로 대장 내시경을 받으세요. 그만한 가치가 충분합니다. 주기, 표준 권장 사항은 531 법칙입니다. 이번 검사에서 용종 없이 깨끗했다면 5년 후에 다시 받으세요. 용종을 제거했다면 3년 후에 다시 받으세요.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또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장암 가족력, 비만, 당뇨 등 고위험군이라면 매년 받으세요. 위내시경. 한국인의 짜고 매운 식습관을 고려할 때 만성 위염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흔합니다. 30대 중반부터 검사를 해보면 대다수가 이미 어느 정도의 염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위암은 대장암보다 진행이 빠를 수 있으므로 40세 이상이라면 매년 위내시경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3. 뇌 MRA, 평생에 한 번 정도. 이것은 제가 강력히 추천하는 특별한 검사입니다. 제가 MRI가 아니라 MRA라고 말한 점에 주목해 주세요. MREA, 자기공명 혈관 조영술은 뇌혈관을 특화해서 보여주는 MRI의 한 종류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뇌동맥류, 뇌혈관 벽의 약해진 부분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꽈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시한폭탄입니다. 아무런 증상 없이 몇 년이고 존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터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급사 혹은 평생 장애를 남기는 치명적인 뇌졸중입니다. 무서운 점은 이것이 생각보다 흔하다는 사실입니다. 제 경험상 지금 길을 걷고 있는 40, 50명 중 1명꼴로 이 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40대나 50대 초반쯤 평생에 딱 한 번 뇌 MRA를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검사 결과 깨끗하다면 평생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만약 뇌동맥류가 발견된다면 터지기 전에 미리 추적 관찰하거나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방입니다. 3부, 더 깊이 들여다보기. 당신은 기능적으로 건강한가? 제가 질병이 아닌 건강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여기가 바로 구조를 넘어 기능을 들여다보는 영역입니다. 현대의학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거대 영양소에 집착합니다. 올바른 섭취 비율을 알려주죠. 이건 자동차의 휘발유를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필수적이긴 하지만 최소한의 조건일 뿐입니다. 진정한 건강, 활력, 그리고 장수는 미세 영양소에서 나옵니다.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다른 필수 화합물들이죠. 이것들은 자동차의 엔진 오일, 냉각수, 점화 플러그와 같습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엔진은 고장나고 맙니다. 이곳이 바로 기능의학의 영역이며 여러분은 이 검사들을 요청해야 합니다. 비타민 D, 저는 거의 모든 환자에게 이 검사를 합니다. 이것만 보면 그 사람이 영양을 진지하게 생각하는지 아닌지를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음식과 햇볕만으로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한국에서는 그건 신화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의 위도 북이 37도 때문에 우리는 4월에서 10월 사이 햇빛이 가장 강한 시간대에 넓은 면적의 피부를 20분 이상 매일 노출해야만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는 농부들조차 온몸을 가리기 때문에 결핍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영양제를 챙겨 먹지 않는다면 당신은 거의 확실하게 결핍 상태일 겁니다. 기타 핵심 영양소, 비타민, B군 수치, 항산화 능력, 우리 몸이 노화의 녹, 즉 산화 스트레스와 싸우는 능력, 그리고 면역세포 기능 바이러스나 암세포와 싸우는 NK세포의 활성도 등을 확인해 보세요. 이 수치들은 당신 몸 내부 기계장치의 진짜 상태를 알려줍니다. 4. 종양표지자 검사의 진실. 많은 건강검진 패키지는 종양표지자 검사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암간, 대장, 전립선 등과 관련된 단백질을 찾는 피검사죠. 이걸 해야 할까요?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네, 맞지요. 하지만 그 심각한 한계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종양표지자 검사의 문제는 초기 진단에 대한 민감도가 낮다는 점입니다. 민감도란 질병이 있는 사람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암에서 이 표지자 수치는 암이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오르기 시작합니다. 현재 진료실에 오는 새로 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 중 진단 당시에 종양표지자 수치가 올라가 있는 경우는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0%는 정상 수치를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얻을 교훈은 무엇일까요? 정상적인 종양표지자 결과가 절대 당신이 암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가 주는 거짓된 안도감에 속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 검사가 쓸모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간단한 피검사이고 신체에 해가 없습니다. 만약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진행된 암을 발견할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그건 알아낼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 전립선암 표지자인 PSA 같은 수치가 높게 나온다면 그건 초음파, CT, MRI 같은 더 확실한 검사를 즉시 진행해야 한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종양표지자 검사의 진짜 가치는 추적 관찰에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의 경우 치료가 효과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 이 수치를 추적합니다. 치료가 끝난 후에는 재발의 징후가 없는지 감시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검사는 매우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검진용으로는요, 매우 무딘 도구일 뿐입니다. 마지막 조언 증상을 기다리지 마세요. 이 말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질병은 조용합니다. 통증과 같은 증상들은 당신의 몸이 보내는 마지막 절박한 비명입니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는 이미 손상이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동해야 할 때는 바로 당신이 완벽하게 건강하다고 느낄 때입니다. 검진을 미루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그러죠. 건강검진 통지서를 무시하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마지막 독촉장이 날아오면 그제야 움직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12월에 몰려가 검사를 받습니다. 검진센터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직원들은 지쳐 있습니다. 당신이 그날 100번째로 검사받는 사람일 때 가장 꼼꼼한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비교적 한가한 시기에 검진을 예약하세요. 가격보다 실력을 선택하세요. 피검사는 기계가 결과를 내주니 누가 하든 같습니다. 하지만 초음파나 내시경은 기술입니다. 결과의 질은 전적으로 시술자의 경험과 정성에 달려 있습니다. 저렴한 검진센터도 피검사 정도는 괜찮겠지만 이처럼 중요한 검사들은 숙련된 전문의가 있는 곳을 찾아가세요. 궁극적으로 당신의 건강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시스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표준 검진이 제공하는 최소한의 것에 만족하지 마세요. 선제적으로 움직이세요. 초음파를 추가하고 내시경을 받으세요. 평생 한 번에 MRA에 투자하세요. 당신의 영양 상태를 확인하세요. 그것이야말로 질병을 찾아다니는 수준을 넘어 진정으로 건강을 가꾸는 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가 될 것입니다.